자, 1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영업권. 영업권이잖아요. 영업권. 반드시 영업권은 뭐다? 고정자산과 함께 단독이죠? 그럼 단독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쓰기 어렵다며요. 쓰기 어려우니까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부담보증이요.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부담보증이요. 자, 채무를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제외니까 징여죠. 채무는 양도고. 그러니까 채무를 물어보니까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채무와 제외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환지처분. 취득시기네 양도시기? 그럼 환지처분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취득일은 환지 전. 답은 1번. 그러나 증가감소가 들어가면 2번으로 바뀌어요. 증가감소가 없다 그러면 전, 있다 그러면 공법용어 다음날. 자, 4번 안 까먹는 거.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요. 농지교환분합. 농지교환분합 기억 몇 년 이상? 3년 이상? 니은 3년이네. 자,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일명 334분의 1. 쌈싸 먹을 때 4분의 1만 드셔야 돼. 334분의 1. 기억이 나야 될 텐데요. 근데 나는 것도 있죠, 솔직히. 쌈 싸먹을 때 4분의 1. 자, 그 다음 다가구.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하나로 보죠. 그럼 하나로 본다는 거는 네 글자로 단독주택. 길게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면 안 된다고요. 몇 번? 2번. 자, 고가주택 6번은 자,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가? 9억 초과. 9억. 단 9억까지는 비과세야죠. 9억을 초과하는 거.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비율만큼 어떻게 된다? 과세한다. 초과니까 과세한다. 자, 7번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내요. 같거나 작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그래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답은 2번이죠. 이 겸용주택 이 용어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에.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그럼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아닌 부분은 뭐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번이네요. 자, 넘어가죠. 8번. 괜히 이거 만들어 와가지고 속색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주거 이전.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요. 주거 이전은 요건이 뭐다? 1년 이상 실거주. 1년 이상 실거주. 2년 보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1년 보유 필요 없는 거야. 6개월 동안 거주. 틀렸나요? 그래서 과세다,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답은 2번. 6개월 거주니까 그럼 6개월 모자라죠. 1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9번은 임대주택이네. 자, 임대주택도 뭐다? 2년 보유 안 따지죠? 뭐를 따져요?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보유기간 제한 없잖아요. 그럼 5년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임차일부터. 절대로 취득일 하면 안 돼요. 왜?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일에 속지 말자. 자, 10번. 이거 괄호놓기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네. 자기가 지은 것도 포함하고. 그럼 일시적으로 2개가 됐죠? 그럼 원칙은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 돼. 막 사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3년. 그리고 항상 순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럼 뭐다? 종전. 그럼 종전 거를 먼저 팔면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11번. 자, 근데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이럴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단 무조건 2년이 아니라 규제 전.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전일 때는 제외한다. 3년 이내에 팔면 된다고요. 그러나 이후에 취득하면 포함해요. 그래서 항상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돼요. 이전에 취득하면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이후에 취득하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자, 그만하자고요. 자, 마무리. 720페이지 오늘 세법이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오늘 세법이 제일 어려운 파트. 여기서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가 나온다고요. 자, 720페이지. 720페이지. 보셨어요? 오늘 잘 잡아야 돼. 세법을 마지막으로. 이거 4번째 외우는 거예요. 4번째.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일단은 식을 접수해야 돼요.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양도가액에서 뭐를 공제합니까? 가장 큰 경비가 뭐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고, 양도비를 공제하네요. 양도가액에서. 자, 양도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을 5글자로. 5글자로 알면서도 얘기 안 하죠. 그지? 총 수입금액. 총 받은 돈. 어떤 그 남자분 하나 안 보이네. 아까 20분 전에 밖에서 보이던데. 그 남자분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수업하다 도망가 버리고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도대체가? 밑에 1층 내려가서 만화를 보고 있어. 핸드폰으로. 만화 볼 수 있어요. 그쵸? 머리 아프니까. 대단하신 분. 아까 분명히 밑에서 봤어. 어떻게 지금 행방불명 됐어. 쟁일 또 전화해. 누구 앞에 전화 왔는지는 물어볼 수도 없고 궁금한 거야. 공부하러 온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돼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 양도, 차, 이게 나오잖아요.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일단은 기본이죠. 자, 그럼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3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 총 필요경비. 이렇게 빼도 된다고요. 또는 취득가액을 먼저 공제받고 2가지를 합쳐서 빼도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타
필요경비. 그럼 기타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식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기타 필요경비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뭐와 뭐를 합친 거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 양도비.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3개 빼면 되고, 취득가액 빼고 합쳐서 빼도 되고.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 양도차익이 뭐예요? 이거 양도차익이 명목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명목소득.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다, 옛날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면 양도세 폭탄 맞죠?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우리는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명목소득을 세법용어로 양도차익이라 그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빼줘야 돼? 물가상승분. 그래야 팔잖아요. 물가상승분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 장기 보유한 부동산 등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물가상승분만큼. 그래야 팔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번거예요. 실질소득. 그래서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이게 번거입니다. 물가상승분을 빼줘야죠.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부동산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물가상승분을 빼주게 됩니다. 자, 다음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통신비, 교통비 이런 기초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기초비용을 빼줍니다. 이 기초비용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기본공제.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나왔네. 그럼 이제 과세표준은 결국 몇 번 계산한 거예요? 3번. 자,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요? 세율. 항상 세율은 어디에서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을 곱하면은 계산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끝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그럼 양도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미리 신고하는 게 뭐다?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을 정리 잘해야 돼요. 그냥 벌써 어렵잖아.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뒤에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장기는 어디서 공제한다? 차익에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온다. 그럼 소득에서 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본공제라고 얘기한다.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막 무대포로 외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양필이가 뭐다? 차, 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좀 생각 좀 해봐요. 자, 얼마 받았어? 10억. 이게 양도가액이잖아. 그럼 필요경비를 빼면은 남으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럼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죠?
세금이 너무만 나오니까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물가상승분을 외워야죠. 8가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럼 물가상승분을 빼주면 실질소득이 나온다. 실질소득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갔죠? 기초비용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기본공제라 그런다. 그래서 뒤에 거를 하려면 720페이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720페이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원칙. 하나는 뭐가 있어? 예외.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원칙.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래서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도 뭐다?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된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지거래가액은 뭘로 증명해야 돼? 계약서로. 계약서로 증명해야 돼요.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 두 녀석은 뭐다? 영수증. 뭘로 증명해야 돼? 증명서류로. 영수증 제출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인이 안 돼. 뭔 뜻이에요? 실거래가액과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거나 또는 뭐다? 인정을 못해. 뭔 뜻이다? 매매계약서가 엉터리야. 영수증이 엉터리야. 인정 못하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디로 간다? 추계 결정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목적상 뭐가 딱 기억이 정리됐어요? 순서.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 3번 출제된 거예요.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이렇게.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요? 매감 뭐다? 환기. 그래도 출제되는 거는 환상가액이에요. 환기. 이렇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사용하는 거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최근 거를 못 써요. 이 순서. 왜 환산가액이 생겨났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1순위는 가장 큰 거 뭐를 적어준다? 매매사례가액. 2순위는 뭐다? 감정가액. 3순위는 이거예요. 이 환산가액이 뭐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2005년까지는 양도세를 뭘로 구했어요? 기준시가로 구했다고요. 2005년까지는. 그래서 막 투기가 일어나니까 법을 고쳐버린 거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2006년부터.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죠. 그러면 옛날 취득가, 옛날에는 뭐다? 매매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2005년까지는 기준시가로 구하니까. 그래서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 제도가 도입됐죠. 그럼 옛날 취득가액을 모르잖아. 매매계약서가 없고 옛날 거는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환산가액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달 이상 배우신 분은 이거는 뭐다? 기본이에요. 순서. 자,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2가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 뭐다? 취공. 이러면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여기 다 적혀 있잖아. 거기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취공. 옆에 딱 적어요. 공식을. 취공. 이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법에서 정한 뭐다? 공제율. 그럼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만 알면 되네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 0.3. 이거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계산공제. 자, 공식 취공. 계산공제 나왔잖아요. 계산공제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공제율. 그럼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등기됐으면 3% 공제받네. 그럼 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다? 300만 원.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고 등기됐다면 3% 공제받아요. 그럼 300만 원이 뭐다? 계산공제다. 그럼 결론은 뭐다?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사용하는 거다? 추계 결정할 때만. 자, 그래서 이쪽은 뭐다? 서류를 제출하는 거. 왼쪽은, 오른쪽은 뭐다?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안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거나 법에 의해서 계산 공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20페이지를 기타 필요경비까지 설명했네요. 이게 칠판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야 수업할 거 아니에요? 자, 자,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럼 이제 양도차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장기. 장기로 들어가요. 장기. 자, 일단은 오른쪽 721쪽 보자고요. 양도차익의 계산 나와 있죠? 일단은 시커먼스 공식을 접수합니다.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세 가지. 합쳐서 뺐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까만 거 오른쪽. 자, 그 다음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칠판 봤어요. 뭐예요 이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 기준. 동일 기준이다. 이 얘기는 뭐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 그래야 비교가 돼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다? 기준시가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로 적어라? 기준시가로 적어라.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 방법이에요.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했을 때는 뭐다? 순서대로 적고 두 녀석은 계산 공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그 얘기잖아요. 괄호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1번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722쪽 예외. 자, 예외네. 자,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밑줄 긋고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을 써라? 추계 방법을 써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알면 돼요. 별 딱 붙이고 추계 순서, 기억,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뒷글자가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디귿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만.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박스 용어 정리. 박스 용어 정리예요. 박스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전후 각 3개월, 절대 6개월에 속지 말자. 각 3개월에 3개월. 자, 그 다음 감정가액도 박스는 뭐다? 밑줄 긋고 전후가 3개월,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감정가액이고. 자, 3번 환산가액은 별표시.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봐요. 환산가액은 뭐냐? 박스가 공식이잖아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공식이다. 어렵게 나왔을 때는 구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즉 환산가액은 뭐다? 기준시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환산가액 왜 생겨났어요? 2005년까지는 기준시가로 구했죠?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액 제도로 도입되니까 옛날 매매계약서가 없을 수가 있잖아. 또는 취득가액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시가로 나눠라 이거지. 박스. 자,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 실지. 양도가액은 5억이야. 근데 실지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실지 양도가액은 5억이라고요.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죠? 근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그럼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없다 감정가액.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환산하려면 뭐를 파악해야 돼?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기준시가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이렇게 파악됐잖아요. 파악됐죠? 그럼 기준시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다?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2분의 1. 그럼 5억의 2분의 1은 얼마다? 얼마? 2억 5천. 그래서 이해를 뭐라 그런다? 2억 5천을 환산 취득가액. 네 글자로 줄여서 뭐다? 환산가액. 즉 환산가액은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1억에서 팔아먹을 때는 2억으로 뛰었죠?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잖아. 그럼 실지 거래가액도 배로 이렇게 뛰는 걸로 보는 거예요.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잖아요. 그럼 실거래가액도 배로 뛴 걸로 보는 게 환산가액이에요. 결국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됐죠? 용어 정리. 용어 정리 됐어요. 자, 근데 오른쪽 이 723쪽 꼭대기. 자, 환산가액을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죠? 1번 거주자가 건물을 밑줄 그어 신축, 매매가 아니라 신축이야 신축. 자, 신축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제척기간이 5년. 이랬을 때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뭘로 신고했다?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늘린다. 몇 프로? 5%. 5% 늘려서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뭐 했어요? 신축했잖아. 몇 년 이내에 팔았다? 5년. 5년 이내에 양도했어요. 그럼 신축해서 10억에 양도했다고요.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10억. 그럼 취득가액 적어야죠? 그럼 신축하면 취득가액이 뭐예요?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신축하면 소요된 비용, 건축비 2억이야. 소요된 비용이 취득가액이잖아요. 팔아먹을 때는.
그럼 2억이면 2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걸로 계산하겠죠? 그럼 8억 남았네.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 환산가액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서 신고합니다. 만들어서 신고하니까 이게 4억이 된 거야. 그럼 취득가액이 4억으로 변했죠. 그럼 재작년까지는 4억을 인정해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니까 양도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법을 바꿨다. 그래서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이 녀석의 몇 프로? 5%. 숫자가 5예요. 그럼 4억에 5%면 얼마예요? 4억에 5%면 2천만 원. 50%가 2억이죠. 끊어서 좀 해요. 5사는 20 다 알아 누군지.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을 양도세 계산해야 돼. 어디에서 더해버리겠다? 양도세가 결정되죠? 여기에 2천만 원을 뭐 해야 되겠다? 가산하겠다. 양도세 2천만 원 늘리겠다. 그럼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2천만 원 내란 뜻이에요. 1번이 그 얘기라고요. 1번이 그 얘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5%를 어디에 두고 파는 거야? 환산 취득가액에.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출세액이 5% 하면 무조건 틀린 거요. 어디에 5%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겠다? 환산 취득가액에. 시험은 뭐라고 나와? 산출세액에 5% 하면 틀려요. 작년에 이게 출제됐었잖아요. 다 맞췄잖아. 개정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환산 취득가액의 5%. 시험은 어떻게 나왔어? 산출세액의 5%. 틀린 지문이잖아. 산출세액의 5% 하니까 옳은 지문. 다 틀렸어.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5%는 어디에 5%라고요? 환산가액에.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5%만 늘리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5%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723쪽. 자, 필요경비 산정원리. 자,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3개. 필요경비는 3가지예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 2개도 실지비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나왔다. 드디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계 방법을 쓰죠. 그럼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취득가액이니까 매, 감, 환, 기.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이거.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못 적어. 원칙이.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필요경비 3가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예외는 어떻게 구한다? 순서대로도 구한다. 매감 한 기를 적어주고 반드시 옆에 뭐를 따로 계산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약자로 뭐다? 취공. 자, 3번. 이번에 출제 예정. 특례. 출제 예정. 특례 딱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추계할 때 매감 한기로 추계하죠? 그러면 반드시 옆에 뭐를 적어줘야 돼? 계산공제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추계 매감 한기로 적었다면, 매감 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추계를 뭘로 한 거야? 환산가액으로 했다고요. 환산가액으로 했어요. 자, 특례.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어요. 그럼 옆에 역시 뭐를 해줘야 돼? 계산공제 해줘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야. 계산공제가 1천만 원이야. 그럼 합치면 얼마가 돼? 1억 1천만 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겠죠? 필요경비가 1억 1천이잖아요. 근데 세법은 비교과세를 하게 돼 있어. 비교과세를 하겠다. 이게 뭐다?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절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가 비용이죠? 실제가 아니잖아. 그럼 실제 나간 비용을 계산해 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거는 실제 나간 돈 아니에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2억이 나왔더라. 위에는 뭐야? 1억 1천. 얘는 2억 나왔잖아. 그럼 2억 나오면 어떻게 한다? 맥시멈, 큰 걸로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과세에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공제하라. 이럴 때는 1억 1천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2억을 공제해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시켜라. 특례, 지금 굉장히 최상급 문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맥시멈으로 해서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받아라. 적은 금액을 공제받아라. 큰 금액을 공제받아라. 맥시멈 알아들었나요? 기역 니은 옆에 적어. 큰 금액이라고. 큰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절세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세를 뭐다? 최소화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라.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는 거예요. 큰 금액. 그래서 이게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가 금액이잖아. 자가 금액. 근데 실제 금액이 크죠? 그럼 이럴 때 법은 큰 금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세 줄여주겠다 이거지. 지금 5, 6월은 심화강의예요. 이게 심화강의라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나왔네. 옆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취공. 공제율이잖아. 공제율. 자, 토지 건물은 몇 프로다? 3%. 토지 건물은 3%에 3%. 3% 뭐에 3%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단 미등기는 몇 프로? 0.3. 그래서 3%, 토지도 3%, 건물도 3%. 그리고 이용 권리는 몇 프로야? 7%. 이용 권리는 7%라고요? 그러나 미등기는 안 해주고 2등급 7%. 그 다음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몇 프로? 1%.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항상 부동산. 토지 몇 프로? 3%. 건물도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그리고 이용 권리잖아 이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공제해줘요. 7%. 왜 7% 해줘요 이거는? 이거는 신고를 대부분 안 해요. 그죠? 신고하면 공제율이 높습니다. 나머지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1%. 뭐만 알면 된다? 3% 이것만. 미등기는 0.3. 이거 뭐라고요? 계산 공제율. 숫자 어떻게 돼요? 이거 3371. 숫자 배열이. 그래서 337박수를 혼자 쳐야 돼. 1% 혼자. 337박수를 혼자 치자. 오늘 집에 가서 목표는 주무실 때 337박수를 혼자 치는 거야. 옆에서 왜 그래 하면 깊은 뜻이 있어. 이렇게 공제율. 혼자 치면 외롭잖아. 개 옆에서 쳐야 돼. 개. 이게 개가 뭐다? 계산 공제율입니다.
우리 동네 개 잃어버린 분이 두 분 나타났어. 지난주에 밤에 산책 나가는데 막 어떤 아줌마가 뛰어와.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오더라고. 나는 이상하다. 야밤에 8시인데 좀 그죠? 막 뛰어와.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어? 강아지 못 봤니? 강아지 못 봤니? 아, 까만 강아지 내가 저 못 봤는데요. 그랬지. 못 봤지? 못 봤어. 오늘 따고다 보니까 붙여놨더라고. 강아지 찾아주면 살해하겠대. 그럼 살해하려면 얼마인지 밝혀야지 금액을. 그러니까 왜 그래? 주인도 책임 있는 거야. 목줄을 하고 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목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대. 그러니까 걔도 뭐다. 자유를 찾아서 숲속으로 도망간 거야.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 주인 밑에 빌붙어서 뭘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인생 살면서 개 찾는 사람 나 2명 봤어. 옛날에는 공원 아침에 공원 운동하러 갔는데요. 또 어떤 그 젊은 부부들이 나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야. 하얀 강아지 못 봤냐? 아까 봤지 내가. 그건 봤어. 그래갖고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쭉 올라와서 뒤를 딱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건 이쪽 오른쪽이야. 부모는 일로 절로 가는 거야. 그것도 쫓아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걔 또 행방불명 됐잖아 나 때문에. 자 여기 개야 개. 개 옆에서 쳐야. 이 개가 무슨 개다? 계산공제율이다. 3%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개가 나와서 생각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에 이거 기출예제다 이거 해보고 있어요? 제가 안 하더라도 자 10번 한번 해보자고요. 10번 밑에 02번 있잖아요. 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추계했잖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으면 추계한 거예요. 그럼 추계는 그 다음 뭐 해야 돼?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야?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 100분의 3 곱하여. 이게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이게 취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뭐다? 밑에 게다 옳은 지문이야. 이것만 딱 할 수 있어도 기본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제가 안 하면은.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양괄호 5번 이게 특례입니다. 꼭대기 별 딱 붙이고 이거. 추계방법 중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상가액으로 적었어요. 환상가액으로 적을 때 필요경비 꼭대기.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의 금액과 2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환상가액 앤드 계산공제 합계. 그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직접 비용 합계. 그래서 결국 큰 금액을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법조문은 뭐다?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 1의 금액이 얼마다? 이거 1억 1천. 2의 금액이 얼마야? 2억. 2억이잖아.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잖아. 적으니까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기준시가. 이거 용어 정리잖아요. 정부 결정가액. 자, 토지는 1번만 알면 된다. 6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별 공시지가. 자, 그 다음 2번, 3번은 필요 없어요. 자, 3번 건물. 자, 건물은
따로 누가 만든다?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 가액 시세의 7, 80% 수준으로 고시하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2번에 별표시 예외. 자, 지정지역 안에 뭐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합쳐서 발표합니다. 투기 관리를 위해서. 나머지는 건물 따로 땅 따로 만들어요. 예외 요거. 뭐가 들어간다? 일괄 평가한다. 합쳐서. 뭐를? 지정지역 앤드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합쳐서 발표한다. 자,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3번 법률에 의한 밑줄거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이게 기준시가야.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자,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도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분양권 전매하잖아.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불입한 금액. 통장에 불입한 금액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권리. 이용권리는 양도세에 없어.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거를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2번에 2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돼. 2번에 2번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건물. 그래서 지정지역에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땅과 건물을 일괄 합쳐서 발표해요. 합쳐서. 나머지는 건물 따로 땅 따로 발표하고. 자, 첫째 시간 뭐 배웠어요? 자, 칠판 보세요. 첫째 시간 뭐 배웠냐고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 식이 딱 기본이 식이 돼야 돼요.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할 때는 추계 순서를 알아라. 매감기, 매감환기. 단 계산공제를 한다. 이쪽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하는 거요. 계산공제. 공식은 어떻게 된다? 취공 3% 3% 됐어요? 3% 3% 이거 했잖아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세법은 이해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앞뒤로. 이게 안 되면 세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페이지. 1페이지 양도세 칸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꼭대기.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일단은 식을 한번 보라고요. 세 번째 칸 오른쪽. 세 번째 칸 식 나왔잖아요. 오른쪽 세 번째 칸이에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리고 뭐를 빼? 장터공제. 그리고 뭐를 빼?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식 정리돼야 돼요. 그 다음 왼쪽에 와요. 왼쪽에 자 양도세는 분류과세죠. 사업성이 없는 거. 양도세는 분류과세라 그래요. 따로 분류과세 한다. 사업성이 없는 거를 모아서. 그리고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를 물어볼 때는 합산해서 신고한다.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뭐를 제출해야 돼? 증빙서. 그리고 추계 결정할 때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옆에 적을 때가 있잖아요. 인정 X 딱 적어요. 인정할 수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인정 X. 그러면 추계해요. 그 순서.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 순서는 뭐다? 매감기.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냥 적어놨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 제도가 도입됐죠. 어디 거를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 등기부의 가액을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리고 취득가액 옆에 적어요.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취공을 적으라고요. 취공. 취득가액 옆에 하얀 데 있잖아요. 두 글자. 기가 뭐예요? 기존시가. 취공.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 약자로 뭐다? 취공. 취공이라고만 적어놔요.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취공. 자, 여기까지 했어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지금 3시간 날 자세해요. 지금 우리 아들 오늘 예비군 훈련 갔어요. 근데 지각했어. 자, 그다음 정신 상태가 썩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찍 가야 될 거 아니야. 지 엄마가 또 데려다 줬어.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